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증상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내가 엘보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려면 증상으로 거의 다 판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팔꿈치 여기서 이제 바깥쪽이 아픈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이쪽 주변으로 주로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렀을 때 아프고, 또 하나는 이제 물건을 잡을 때, 특히 손등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뭘 잡을 때 있잖아요. 물병을 잡거나 뭐 주전자 이렇게 따를 때, 그럴 때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테니스 엘보를 주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펴거나 손목을 위로 이렇게 젖히는, 주로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의 역할을 하는 힘줄들이 이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뼈에 붙으면은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이 힘줄들이 일을 하면서 계속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손상이 되면서 힘줄의 이제 급성이랑 만성염증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갑자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힘줄이 급성으로 손상, 급성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오랜만에 이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힘줄에 염증이 생겨요. 그건 급성 염증이고, 실제로 보면 이제 뭐 빨갛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급성으로 오니까 얘들이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빨개지면서 이거를 고치려고 해요. 뭔가를 고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게 주로 염증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세포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고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만성염증으로 가는데, 만성염증은 말이 이제 염증이긴 한데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급성염증이면은 금방 없어지는데, 만성염증은 애들이 이제 그 회복을 포기한 상태라서, 원래 힘줄 조직들이 이렇게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일을 많이 하면서 손상이 돼요. 뭐 해진다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섬유들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씩 올이 풀리면서 구멍이 생기고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그게 쌓이면서 이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술장에서 보면은 이게 조직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고 약간 흐물흐물하던지, 아니면 우리 손에 이제 상처 생기면은 흉터가 지기도 하잖아요. 흉터 어때요? 좀 모양이 다르죠? 약간 이렇게 이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나중엔 결국 만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만성으로 돼서 조직 자체가 변화가 돼서 이게 원래 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잘 치료가 안 됩니다. 뭐 연구랑 실제는 좀 다르긴 한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최신 연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랑 차이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52주가 지났을 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너무 아플 때는 당연히 소량을 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반복해서 하지 말자라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사, 이제는 카테고리가 다른데, 염증을 좀 누르고 통증을 좀 눌러주는 주사 말고 이제 재생을 좀 도모하자. 근데 이 프롤로 주사도 재생 주사 중에 증식 주사라고도 하죠.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 근데 안전은 해요. 왜냐면 포도당이랑 뭐 섞으면 이제 좀 덜 아프라고 마취제 정도만 섞어요. 그래서 안전은 해요. 왜냐면 포도당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근데 이제 농도를 좀 고농도로 하게 되면 통증이 동반될 수는 있죠. 이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안전하고 우리가 병원 가면은 진짜 많이 쓰는 주사예요. 프롤로 주사. 근데 효과가 이게 누구나 좋아지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질병의 한계이기도 해요. 힘줄이 좀 약해지고 그런 거를 주사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직은 그 정도 기술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사 중엔 대표적으로 프롤로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 2주 간격으로, 병원마다 다 달라요. 의사마다 다 다른데 1, 2주 간격으로 뭐 2-3번 또는 3-4번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것도 힘줄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좀 도모하는 그런 주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생 주사 카테고리에서는 그래도 가장 추천을 할 만한 그런 주사긴 한데, PRP라고 하는데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은 해요. 왜냐면 내 몸에서 피를 뽑아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걸 원심 분리를 해서 혈소판만 농축을 시킨 다음에 나한테 다시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와서 내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은 하죠. 근데 좀 아파요. 이게 염증을 좀 일으키는 목적이긴 한데, 이 혈소판 주사할 때 그 혈소판을 우리가 주사할 때 혈소판이 좀 커요.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크기 자체가 세포 중엔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가면 좀 아픕니다. 그래서 마취제랑 섞어서 하는데 해도 한 1, 2주는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 높은 단계의 연구를 거쳤을 때도 그래서 10명 했을 때 8명 가까이 효과를 보는 아주 좋은 주사예요. 그래서 조금 아픈 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는 힘줄을 회복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주사 중에는 그래도 가장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근데 단 의료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3개월 동안 다른 치료를 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으면 그때 해라. 그리고 한번 맞았으면 6개월 간격으로밖에 안 된다. 그 사이에는 내가 맞고 싶어도 돈을 아무리 내도 못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의료보험에서 어쨌든 급여 혜택을 일부러 준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연구가 받침이 돼야지만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테니스 엘보는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대부분 1에서 2년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테니스 엘보가 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에 약을 먹고 물리치료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3개월을 치료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파.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다른 주사나 치료를 계속 받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쉬어가면서 기다려 봐도 되고, 다른 질병을 아까 말씀드린 거 석회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인대가 중간에 껴있는 것도 있고 신경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찾아보면서 한 템포는 좀 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너무 오랫동안 맞으면은 또 꼭 좋지만은 않으니까 그거는 꼭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극단적으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질 수 있다고도 하니까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편히 갖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